한국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김종인 씨가 나와서 하면 김종인 씨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장하준 교수가 나와서 한다면 장하준 교수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전망하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들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나오면 누구든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 광고다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번역해서 번역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어로 검토하고 있는 미국에서 검토하거나 싱가포르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정상적인 투자 광고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잘 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네요. 이게 여러분 요즘 SNS 보시면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 돈을 벌게 해준대요. 고수익 보장. 현수막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일주일 3kg 보장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20%씩 고수익을 내준다면서 나만 따라와 이런 유명인들 사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누가 봐도 좋은 기회는 누가 봤잖아요. 그럼 이미 좋은 기회가 아니겠죠. 초기에는 연예인들을 사칭하더니 이제는 정치인, 유명 교수, 경제인까지 다 얼굴을 따다가 합성 광고를 만듭니다. 이거 다 가짜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두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박사님 이렇게 남의 얼굴 갖다가 본인이 하지도 않은 광고를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이쪽 입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는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하도 지금 비판이 많아지니까 자기네가 삭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실제로 삭제되고 있지 않아요. 아니, 계속해서 나오고 구체적인 있죠. 피해라는 게 그럼 네. 내 통장에 돈 잔고 영원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 없애주겠다는 예를 들자면 거예요? 금감원을 통해서 리딩 민원을 내고 네. 리딩방 민원을 내고 이것이 경찰 조사에 의해서 피해 금액이 확인된다 그런다라면 하겠죠. 근데 이쪽에서는 현재 메타의 입장으로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는 이상 그 계정을 삭제하지는 않겠다. 이런 광고를 삭제하지 않겠다. 네. 사실은 광고로 돈 벌겠다라는 나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못됐는데. 네. 이 못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테슬라 얘기를 오늘 잠깐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또 우리 박사님이 테슬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까 간밤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네. 테슬라가 장사를 했는데 판매 대수는 많은데 남는 게 없다. 네. 차값을 깎아줘서. 네.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고 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주머니 사정은 대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전반적인 상황은 중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나 다 공이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격 인하를 통해서 그래도 판매 대수를 높이자라는 테슬라의 전략이 틀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아직 양산을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프라핏에 이 이윤율에 압박이 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건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윤율이 떨어질 거라고 하여튼 모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예측을 했었던 네. 거예요. 그래도 이제 듣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저점이다. 이제 끝났다. 더 나빠지진 않는다. 더 나빠지지 않은 거다. 왜 사이버 트럭이 언제 나올 거다. 4680 배터리가 언제부터 양산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줄 거라고 어닝콜스에서 기대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프라핏이 이윤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제가 두 가지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가장 시장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4680 배터리는 테슬라만 특허를 낸 대단히 고효율의 배터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을 절감해서 고효율을 낸다라는 거고 이 4680 배터리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자동차가 사이버 트럭이에요. 그럼 사이버 트럭이 지금 언제 나오냐인데 지난주에야 겨우 그 스테인리스를 납품하는 핀란드 업체가 확정이 됐어요. 아직 그러면 스탱도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20, 30대는 양산이 되고 있고 테스트 되고 있고 이런 건 있는데 진짜 대량으로 테슬라의 목표는 거의 1분에 하나씩 찍어내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양산이 올해 말에 이루어지느냐 내년 초에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테슬라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나오는 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올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테슬라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메모리 반도체 시작할 때 그냥 낮출 수 있는 만큼 사실 손해 보면서까지 팔고 경쟁자들의 씨를 말렸잖아요. 전 그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자, 못된 소식으로 돌아가서 최근에
굉장히 사칭하는 사람들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연예인 얼굴만 따서 쓰더니 이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하고 또 나란히 붙여놓든지 네. 아니면 유명한 경제학자 얼굴을 붙여놓든지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얼굴을 붙여놓든지 아니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이런 조작 투자 광고는 누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이 유명한 사람들의 리스트에 이제 박연민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데 곧 나 등장할 거로 수도 있다. 안타깝더라고요.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김미영 팀장도 저만 900만 원 빌려준다고 다른 네. 사람들은 1000만 원 빌려준다고 하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이런 양상을 봤을 때 뭐 장하준 씨가 나왔다가 갑자기 살아서 주진영 씨가 나오고 거기에 또 연예인 황현희 씨가 나오고 개그맨 황현희 씨가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대단히 조직화된 세력이다. 그리고 이 서버가 지금 다 한국에 있지 않고 외국에서 광고주가 외국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직적인 범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그러다 보니까 바꿔가면서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인들이 이제는 끝났겠지 했는데 또 새로운 유명인이 등장하면 다 속으시면 안 돼. 이거는 대단히 조직화된 해외에서 작동하고 있고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 보면은 다 네이버 밴드라든지 카카오 오픈 채팅방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면은 책을 한 권씩 무료로 주겠다. 그러면 주소를 좀 입력해 달라.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을 계속 하거든요. 처음부터 돈을 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처음에는 우리랑 이야기 좀 하자. 우리가 무료로 뭐 주식 투자와 관련된 기초된 아주 좋은 책들을 무료로 집으로 배송을 해드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혜택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오늘부터 1일이니까. 네, 왜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는지 아세요?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 2차 전지 시장은 요즘 이렇게 답보일까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하시죠? 속상하시죠? 이런 공감과 그걸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책을 읽거라든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좀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나의 아픈 상처를 어떻게 알고서 네. 다독인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속기 쉽고 거기에 빠지기 쉬운 이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유명인들의 카테고리가 너무 중구난방이잖아요. 일단 이 동네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요 생각하시고 그렇게 고수익이 나면 자기들이 하지 왜 남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근데 정말 너무나 하겠습니까? 다행이에요. 저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카카오에다가 검색을 해봤어요. 강정수라고. 그랬더니 리딩방이 3개나 뜨는 거예요. 강정수 박사 뭐 강정수 이러면. 박사님이요?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보니까 옆에 참여자 4명, 뭐 6명. 그래서 그래도 4명, 6명이라도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네. 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유민이 뭐 있을 거예요. 카카오에서 여러분들 네. 카카오에서 검색을 해서 채널을 보시면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방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찾아가야 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노출되고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낮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피드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고 친구들의 소식을 보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어떻게 알려 있는지 이러한 우리 아픈 곳을 건드리면서 광고가 뜨게 되면 아무래도 일종의 낚시질이잖아요.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카카오 채널방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여러분 위기 상황이나 아니면 뭔가 급변하는 내가 마음이 불안불안한 상황에는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는 약간 좀 저합니다만 메이커 있는 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동안 검증된 거 소위 레거시 미디어 쪽으로 가시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목동연구소 같은.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네. 그렇죠. 뭐가 네. 아쉬워서 리딩방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얼굴 하겠습니까? 팔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광고들 끝에 투자 사이트 주소가 나와서 클릭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미진한가 봐요. 네, 되게 원칙적인 발언을 하죠. 메타 같은 경우 한국 법인은 가짜 광고 적발 시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왜 우리가 찾을 수 있냐고요? 가짜 광고라고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주진영 씨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 실제로 메타 광고의 계정을 신고를 했는데요. 메타 쪽에서 얘기한 것은 검토 결과 해당 콘텐츠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라고 얘기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연락을 하니까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메타가 답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당사자가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여기 개입되는 게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여기에 이 사람들하고 책과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증빙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광고를 할 때 출연자들 우리가 뭐 광고에도 많은 유명인들이 나오는데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하고 우리가 이 사람하고 계약서 체결했어라고 페이스북에게 뭐 유튜브에게 입증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대가를 썼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 광고에 출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하게 사실은 말싸움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메타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의 광고를 검토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근무하냐면 한국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미국이나 싱가포르에 근무를 하고 있거나 일본 같은 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갑자기 김종인 씨가 나와서 뭐 김종인 씨 뭐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장하준 교수가 나와서 한다면 장하준 교수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전망하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들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나오면 누구든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짜 광고다라고 판단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번역해서 번역한 상태에서 검토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어로 검토하고 있는 미국에서 검토하거나 싱가포르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냥 정상적인 투자 광고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잘 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네요. 이게 네.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 좀 말씀 듣고 보니까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박정현님, 김지현님 진짜예요? 오픈 채팅에 제 이름으로 된 채널이 있다고요? 있어요. 저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막 뭘 알려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게을러서 저는 그냥 제 앞가림이나 잘하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개인 유튜브 채널도 이거 뉴스 알려드리고 AS 하려고 올려놨는데 제가 지금 몇 달째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투자와 관련해서 뭘 전해드리고 이럴 입장이 못 돼요. 거기에 저 아니라고 널리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주진영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번에 본인 얼굴이 사칭 당했다고 하는 분의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여기에 항의를 해서 내가 아니다. 이거 빨리 광고 없애달라라고 했더니 네가 항의하고 있는 너 자신이 진짜 너인지를 먼저 입증해라. 이렇게 이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그래서 황당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한번 네. 신고를 했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빠져가지고 다시 네. 반려가 됐었는데 저의 주민등록증을 갖다가 마크해가지고 어떤 부분 개인정보를 좀 지운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반드시 사진이 드러나게 보여서 저의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메타가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한국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 증명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메타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죠.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유튜브라든지 한국에서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떼돈을 벌고 있다라면 거기 광고에는 당연하게 사칭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여기에 대응하는 팀들을 만들어 놓는 거 한국에 두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사칭이 꼭 광고 형태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바로 나갔잖아요. 네. 제가 과거에 공직에 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보면은 이 사칭 사이트가 유명 정치인들한테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청원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청원을 올리고 잘 모르겠으니까 청원 올리고 네. 거기에 좋아요가 붙고 막 국민청원 링크가 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공식 것이 아닌데 그래 저도 이런 건 바로 항의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 대통령 이름의 페이지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는 물론 속으로 간도 크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 이름까지도 사칭을 하냐. 그게 왜 그러냐면 좋아요를 많이 모은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10만 명 정도의 5만 명 정도의 좋아요를 모은 다음에 어떠한 예를 들면은 뭐 물건 파는 사이트로 바꿔버리는 미치겠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횡행했는데 제가 가서 직접 만나서 메타의 한국 담당자를 만나서 네. 항의를 했어요. 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두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청소년 불링이라고 하는 이 따 현상도 되게 심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네 해외에서는 대단히 잘 한다던데 도대체 한국에 몇 명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 그랬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제가 그러니까 3년 전에 들었던 네. 공식 입장은 한국에 없고 미국과 싱가포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것들은 잡아내지 못하느냐 했더니 너무 많다. 너무 많기 됐고 때문에. 저희는 열심히를 바라지 않아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외국계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에 대한 책임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한테만 왜 그래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국회가 또 해야 될 목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것이 올해부터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시민들이 몇 명 이상, 보통 1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거주하는 이러한 이 모데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네. 걸 검토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거주하면서 이것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유럽의 시간에 맞게끔 대응하는 대응팀을 줄 것을 강제로 법제화했거든요. 우리도 그거 해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거를 수정하고 검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국에 거주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 보니 그쪽에서는 굳이 비용을 대서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댓글이 검토하는 분들은 저기 연변에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하기에는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그래도 한국말을 잘하는 연변에다가 네이버 댓글을 이렇게 검토하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진짜 몰랐어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근데 이거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한국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니면 진짜 네이버처럼 최소한 연변에 두든지 해서라도 이 문제는 외국계 플랫폼들이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되는 왜냐하면 이건 반복화될 거고 제도화될 거고 또 내년엔 또 선거도 있고 또 계속해서 선거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거 꼭 선거를 떠나서라도 유해한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이거는 이런 아이템은 국회의원 중에 누가 선점하면은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부지런한 인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지런한 의원이 누가 이 아이템을 딱 채서 이거구나. 한국 사람들을 이 나쁜 정보로부터 지켜야겠구나. 요거 깃발 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사실 리딩방 피해도 사실은 점점 많아져서 금감원에서도 강화하려고 하는데요. 네. 통계를 보니까 2018년에 리딩방과 관련된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된 게 905건이었는데요. 2022년에는 3,070건. 그러니까 즉 239% 증가했어요. 늘어난다는 건 그걸 통해서 돈을 벌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돈을 벌어간다는 네. 거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고 이것들이 이렇게 230%까지 40%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곳곳에서 시민들이 접하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라든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라든지 네이버 밴드라든지 이런 곳곳에서 사실은 이런 리딩방들이 기승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너무 지금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무슨 배짱이죠? 한국에서 빅테크들 글로벌 빅테크들이 유독 콧대도 높고 배짱도 있고 우리나라 그 구글 앱스토어 그 이슈도 아직까지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고 이민재님 확인을 못할 거면 광고로 돈도 벌지 말아야지 광고로 돈은 벌고 확인해 나몰라라 이건 무슨 심보입니까? 네, 동의합니다. 정말. 그래요. 네. 이거는 놀부 심보죠. 네. 이거는 나쁜 심보인데 이런 사칭 피해를 막기 위해서 SNS 운영하는 회사 중에 왜 공인들에 한해서 네. 뭐 파란 딱지 같은 거 이런 이 사람은 공식적인 이 사람입니다. 이런 네. 딱지 같은 거 붙여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도움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파란 딱지를 붙여도 사실은 광고는 그런 딱지를 붙이질 않거든요.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확인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인물인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 광고회사 그 업체랑 광고주랑 어떤 광고 계약을 맺었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이 블루라든지 초록색 이러한 표시 체크 표시 같은 것들 지금 뭐 트위터 지금 X죠.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이것이 광고 피해라든지 사칭 피해라고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야,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박정현님이 박연미를 사칭한 공식 채널에 제가 재테크 상담을 부탁드렸더니 답톡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은 안 된다는 이유가 방송하셔서 안 되는 건가요? 생방송 중이라서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안 된다. 1시 넘어서 밥 먹고 와서 연락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게을러서 누구한테 투자 권유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답니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있어요. 자, 이런 사칭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빅테크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일단 혹하는 소식 뭘 무료로 드려요. 주소를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아는 여기로 오세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도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요 네. 키워드 관련 조작은 근데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죠. 그럼요.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인공지능도 개발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런 이미지 따가지고 만드는 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심지어 나중에 목소리까지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하준 교수가 나와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좀 나이 든 목소리로 떠듬떠듬하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뭐 이런 육성 광고까지 나온다라면 더 신뢰할 수도 있거든요. 어머 진짜 똑같다 그러면서 그분이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기술은 네. 앞으로 계속 여러분 계속 진화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딸들이 직접 전화가 와요. 엄마 저 아파요.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대도 저는 머지 않았다. 아 진짜 무섭다. 네. 속지 말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네. 우선 투자를 통해서 쉽게 돈 버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선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걸로 돈 벌었으면 그런 일 안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저는 중요한 일은 밥 안 먹고도 한다는 거.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